영화 산업계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 미국, 그 중에서도 할리우드. 전 세계 모든 영화계가 할리우드에 진출하려고 거액의 제작비를 들여가면서 최고의 작품들을 만들어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만큼 경쟁도 치열하고요. 근데 그런 경쟁률을 뚫고 현재 21세기 영화 산업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배우라는 평가를 받는 연예인. 오늘 이야기해볼 안젤리나 졸리입니다. 일단 안젤리나 졸리의 본업이 배우인 만큼 연기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영화 출연 소식을 알리면 전 세계 사람들의 관심을 받아요. 특히 한국에서 영향력이 큰데 졸리가 내한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막 공항으로 몰려들고 영화가 개봉하면 기사가 몇십 개씩 써지고 이렇게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영향력이 큰 만큼 논란도 끊이질 않아요. 최근에 브래드 피트와 결혼 후 가정을 꾸려가다 이혼 소송 중이라는 기사가 뜨면서 엄청난 화제가 되기도 하고 여러 번 결혼과 이혼을 겪으면서 많은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고요. 이 얘기는 뒤에서 하기로 하고 일단 졸리가 21세기 영화 산업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졌다라는 얘기에는 반박할 만한 내용이 없어요. 사실이거든. 영화 쿵푸 팬더 같은 경우에 내레이션을 맡았는데 이 영화가 한국에 개봉했을 때 관객 수 400만 명을 넘기며 입증을 했고 말레피센트 원티드 같은 영화로도 이미 연기력이 입증이 됐죠. 걔가 천선했다 라는 말이 졸리에게 딱 맞는 수식어 같아요. 일단 졸리의 유년기는 그렇게 평범하지는 않았어요. 졸리의 아버지가 졸리의 유년기를 망쳤다는 얘기가 많은데 아버지가 배우 존 보이트,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람기가 상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졸리가 한 살일 때 아내였던 마셰린 버트란드와 이혼을 하게 되죠. 참고로 어머니도 배우라고 하고 아무튼 문제는 이혼을 하고 존 보이트가 경제적인 지원을 끊고 연락까지 두절이 되면서 고작 한 살인 졸리한테는 큰 상처가 됐어요. 이 이혼이 졸리가 방황하게 된 시발점이 됐다는 이야기도 있고 어릴 때 학교를 다니면서도 긴 팔, 긴 다리 때문에 친구들의 놀림거리가 되고 왕따도 꽤 오래 당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우울증, 대인기피증 이런 게 엄청 심했대요. 면도칼로 자살 시도까지 몇 번 했을 정도니까 얼마나 심각했는지 감이 오시죠. 근데 현재는 어떻게 할리우드 대표 여배우로 평가받고 있을까? 어릴 적부터 졸리가 연기에 관심을 가진 건 부모님의 영향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아빠 엄마가 둘 다 배우였으니까. 졸리가 7살이 됐을 때는 라스베가스의 도박사들이라는 영화에 셋 다 같이 출연을 해요. 근데 여기서 또 문제는 존 보이트와 불륜을 했던 여배우도 같이 그 영화에 출연을 했다는 거지. 아마 졸리는 본인의 출연 의사와 상관없이 반강제로 출연했던 것 같아요. 7살 애기가 뭘 알겠어. 그러면서 졸리는 그런 상황에 더 충격을 받은 거죠. 어떻게 아빠는 아무렇지 않게 이러지? 뭐 이런 느낌이지. 어쨌든 이러면서 연기에 처음 발을 디디게 됐고 자연스럽게 배우에 대한 관심이 생긴 것 같아요. 모델로도 활동도 해보고 친오빠 학생 영화에 간간히 출연하면서 연기를 배우기도 했고 그러다가 졸리한테도 기회가 옵니다. 1998년 영화 지하, 1999년 영화 처음 만나는 자유, 이 영화들이 연달아 데이트를 쳐요. 이 영화들이 지금의 졸리를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특히 영화 지하는 전설적인 슈퍼모델 지하 카란지의 일생을 다룬 실화 영화인데 마약에 중독돼 삶이 망가지는 지하의 역할을 졸리가 맡았어요. 마약은 사실 엄청 생소한 단어고 쉽게 접하기 힘든 약품이지만 당시 실제로 마약에 중독되어 살고 있던 졸리가 이 역할을 맡은 거죠. 본인의 실제 생활이 반영된 연기를 펼치게 되고 그 연기가 작품에 큰 힘이 됩니다. 대중들한테 엄청난 공감을 받고 골든글러브 여우주연상까지 타게 돼요. 이 작품들로 인지도도 인기도 점점 얻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졸리의 행실들은 더 막장이 되어가요. 마약의 빈도는 늘고 본인을 죽이려고 살인청부업자까지 고용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 위에서 여러 번의 결혼 이혼을 겪었다고 했는데 1996년 조니 리 밀러를 만나 결혼을 하고 3년 후인 1999년 이혼해요. 또 2000년에 빌리 밥손튼을 만나 결혼. 근데 또 3년 후인 2003년 이혼. 문제는 결혼식장에 가죽 바지를 입고 본인의 피가 담긴 목걸이를 차고 결혼식을 치렀다고 해요. 또 아카데미 시상식에 친오빠와 같이 참석을 하는데 기자들 앞에서 딥키스를 해서 근친상간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기도 하고 이런 졸리의 돌발성 행동들이 졸리를 할리우드 이슈메이커로 만들어요. 재밌는 건 연기에는 손을 놓지 않았던 거야. 당시 만난 작품이 영화 톰 레이더. 촬영 때문에 캄보디아에 가게 되는데 이 캄보디아 촬영이 졸리를 바꾸는 큰 계기가 돼요. 당시 캄보디아가 전쟁으로 거의 죽어가는 나라였고 전쟁으로 부모님을 잃고 삶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보고 충격을 받게 되죠. 우울증으로 삶을 피폐하게 살고 있는 본인이 한심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대요. 또 캄보디아에서 매덕스라는 아이를 입양하게 돼요. 근데 이 선택이 엄청난 비판을 불러옵니다. 본인 삶이나 똑바로 살지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아이를 입양하고 졸리의 행실이 진짜 바뀌기 시작해요. 자신을 망가뜨리는 엄마가 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 후로도 캄보디아에 자주 방문하면서
빈곤층의 수자원, 교육, 의료 이런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도 만들고 매년 100억이 넘는 금액을 기부하면서 유니세프 친선대사로도 임명이 돼요. 술, 담배, 몸에 해로운 것들도 다 끊고 쓸모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행실이 바뀌면서 연기에서도 더 좋은 활약을 보여주는데 2005년 영화 미스터 앤 미세스 스미스에서 브래드 피트와 같이 주연을 맡아요. 둘 다 할리우드에서 손에 꼽는 셀럽들인데 영화 성적도 당연히 데이트를 쳐요. 특히 이 작품을 통해 브래드 피트하고 연인 사이로 발전하고 결혼까지 하게 되고 그러면서 졸리의 삶은 더 안정감을 찾고 또 당시 둘의 열애설이 전 세계를 놀라게 하면서 할리우드 대표 부부 브랜젤리나라고 불리기도 했어요. 브랜젤리나 부부는 결혼 생활을 하면서 기부와 봉사활동을 같이 참여하며 선한 영향력도 많이 행사하고 에티오피아와 베트남에서 2명의 아이를 입양하기도 해요. 근데 지금은 또 이혼 소송에 들어갔다고 하죠. 이혼 사유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전용기에서 브래드 피트가 술에 취해 첫째 매덕스를 폭행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무튼 영화로 넘어가서 졸리의 작품은 그 후에도 꾸준하게 데이트를 치는데 2008년 쿵푸 팬더에서 타이그리스 목소리를 연기하였고 한국에서만 무려 관객 수 400만을 돌파하기도 하고 2014년에는 말레피센트에서 주연을 맡았고 한국에서만 관객 수 100만을 넘기며 이 작품 또한 흥행에 성공시켰죠. 뭐 현재는 흥행수표 할리우드 대표 여배우로 자리잡은 안젤리나 졸리. 아직까지도 예전에 졸리의 사생활을 비판하는 이들도 많아요. 근데 쓸모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 연기에 대한 활약에서는 부정할 수 없어요. 마약과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방탕한 삶을 살다가 이제는 대중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좋은 연기를 보여주는 안젤리나 졸리의 말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픔이 없다면 괴로움이 없을 것이다. 괴로움이 없다면 우리는 실수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할 것이다. 실수를 제대로 바로 잡으려면 아픔과 괴로움이 모든 창문의 열쇠이다. 아픔과 괴로움이 없다면 인생의 길은 있을 수 없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삶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